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정확한 비율에 따라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우리의 DNA부터 은하의 나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존재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 비율은 황금 비율인데요. 우주의 섭리이며 우리가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고유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평화와 안정을 불러일으키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균형과 조화로움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안식과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주의 섭리이자 우리에게 평온과 안정을 부르는 황금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금 비율은 대략 1.161803398875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에서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비율이 전체 길이와 긴 부분의 비율과 같을 때 황금 비율이 성립하는데요. 파이는 황금 비율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황금 비율은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피타고라스 학파와 수학자 유클리드가 이 비율에 대해 연구하였는데요. 기원전 300년경에 유클리드가 저술한 수학 교과서인 원론에서 황금 비율의 수학적 원리가 설명되었죠. 황금 비율은 자연에서도 흔히 발견이 됩니다. 해바라기 씨앗의 배열, 소라 껍데기의 나선형, 파인애플, 나뭇가지 등에서 너무나 흔하게 발견되고 있죠. 이것은 자연에서 어떠한 물질이 성장하기에 있어 그것의 구조가 황금 비율을 따를 때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자연의 섭리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화해온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인데요. 역시나 황금 비율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에서도 황금 비율이 사용되었죠. 천재라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황금 비율을 아주 많이 사랑한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에서도 황금 비율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그 설계와 구조에서 황금 비율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피라미드의 빗면과 밑변의 길이의 비율은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은 황금 비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음악에서도 황금 비율은 자주 등장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는 그의 작품에서 명확하게 황금 비율이나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부분의 마디수가 황금 비율을 따르며 작품을 구조화시킬 때 황금 비율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 모차르트 등의 작품에서도 황금 비율은 발견이 되고 있죠. 인체도 역시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는데요. 두상의 크기, 눈, 코, 입의 위치, 키와 배꼽의 위치 등등 인체 역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화와 성장을 합니다. 우주도 예외는 없겠죠. 토성의 고리, 수성의 평균 궤도와 크기, 태양의 활동 주기, 금성의 원지점과 근지점의 비율 등 우주의 많은 곳에서도 황금 비율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황금 비율이 우주의 시공간 자체를 만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젠 보이언스 박사와 프랜시스 세커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은하의 70%는 나선 은하이며 이것이 황금 나선을 이룬다. 전 우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황금 비율은 프랙탈의 성질과 같다. 휘어진 시공간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시간이란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의 통합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며 나아가 수학적 상수인 황금 비율에 연결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와, 정말 끝이 없네요. 진정 이 우주와 자연은 황금 비율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황금 비율과 연관되는 수열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탈리아의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에 의해 만들어진 수열입니다. 수열은 0과 1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은 1202년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그의 책 리버 아바치에서 소개하였는데요. 이 또한 황금 비율과 마찬가지로 여러 자연과 우주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패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만물의 구조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를 때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원전 300년 전의 황금 비율과 서기 1200년대의 피보나치 수열이 자연의 성장 과정에 있어 완벽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당연히 수학적으로도 황금 비율을 보이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의 두 연속 항의 비율은 점점 황금 비율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수열이 있습니다. 류카 수열인데요. 류카 수열은 프랑스의 수학자 에드와르 류카가 1876년에 소개한 수열입니다. 수열은 2와 1로 시작하며 각 항이 그 이전 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수열은 현재 생물학, 전기학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특히 프랙탈 구조의 형성과 분석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기 유사성을 가지는 프랙탈 구조는 류카 수열의 재규적 특성과 일치한다고 하죠. 이 수열 또한 역시 피보나치 수열과 마찬가지로 두 연속항의 비율이 점점 황금 비율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처럼 피보나치 수열과 류카 수열은 우주, 자연과 수학에서 황금 비율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며 조화와 균형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금 비율은 단순한 수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의 의식과 우주와의 관계도 알려주는데요. 우리의 우주 그리고 인간 포함 모든 물질은 작은 부분이 전체를 거울처럼 비치는 프랙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을 이어주는 비율은 황금각, 류카수, 피보나치수, 황금 대칭 등 황금 비율로 설명이 가능하죠. 프랙탈 구조는 예전에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지만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작은 부분이 전체의 축소판이 되는 자기 유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 소라, 해바라기 씨앗 등 자연에서 나타나는 프랙탈 구조는 황금 비율과 함께 나타나게 되죠. 전형적인 프랙탈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DNA 또한 나선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황금 비율의 피보나치 수열 방식으로 꼬여 있습니다. 로저 펜로즈 박사 등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곳, 즉 미세소관 또한 피보나치 수의 13개의 튜블린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황금 비율의 잎사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소관의 끝에 달려있는 클라트린 단백질 또한 황금 비율의 20면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죠. 20면체는 황금 비율로 이루어진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생겨나는 곳이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를 보면 미시적인 세포, DNA에서부터 자연, 우리의 우주까지 모두 황금 비율의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모든 패턴에 있어 생명과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단순히 우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우주와 하나로 연결된 그 무엇인가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쯤 되면 황금 비율은 우주의 섭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성공한 기업과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로고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데요. 가장 유명한 애플의 로고, 그 외에도 트위터의 로고, 메타, 페이스북의 페이지 디자인, 나이키의 로고 등이 황금 비율을 적용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따라 황금 비율은 단순한 수학적 개념을 넘어 자연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율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이며 효율적인 또 안정적인 조화와 균형을 반영하고 있죠. 우리의 DNA부터 자연, 우주의 광대한 구조까지 황금 비율은 모든 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우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우주와 하나로 연결된 프랙탈 구조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미 많은 성공한 기업과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황금 비율의 비밀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면 더욱더 조화롭고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부와 행복을 이루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